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일TV 백동일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2019년 좋았던 기억들도 많았고 감사의 문자와 격려의 문자도 많았지만 부족했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는 백동일TV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좀 더 확실하게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송에서는 이제 경마코리아의 한 팀인 강 팀장님과 김영군 전문위원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2020년부터는 개인 방송으로서 각각 편성에 대한 인기 마필 분석뿐만 아니라 그 편성을 깨질 수 있는 이변 마필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지금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오르셔서 웬만한 인기 마필이란 기본 능력 마필 다 아시잖아요. 각 편성에서 어떤 마필이 이 편성을 깨질 수 있는지 그 복병에 대한 가치를 논해드리면서 경주 자체 그리고 분석 자체 임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달의 경마 최선의 내용을 준비했던 하루인 만큼 좋은 분석, 좋은 적중이 이뤄지길 기원하면서 준비한 내용과 전개 또한 정보까지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시작하겠습니다. 8번 휴대폰으로 바뀌었습니다. 8번, 6번, 1번, 14번 8번, 6번, 1번, 14번 8번, 6번, 14번, 1번 하늘에 시작하는 금요일말 1경주 1000m 국산 6등급입니다. 2경주와 분할이 되어 있는 경주고요. 풀게치 접전인데 자, 우선 여기서는 8번마 최강 클리어와 바깥쪽 11번 에코문이 인기를 끌 겁니다. 또 안쪽에 있는 3번 예사킨까지는 그래도 관심권의 마필로 한 3두간의 마필이 좀 돌아가면서 바람 부는 대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8번 최강 클리어는 마방 이적 이후에 굉장히 여유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고 11번 에코문도 데뷔전 전기가 다소 꼬였고 직선 진로가 막혔던 것을 감안해도 많이 끼워졌죠. 인기 마필 중에서 11번 에코문이 내용이 더 좋습니다. 정도적인 기수지만 준비 자체에서 모습에서 그 부분은 인정이 가고 자, 그렇다면 인기만 알아냈으니까 알고 가니까 여기서 이 편성을 깨줄 수 있는 최대 복병들이 누굴까요? 자, 첫 번째 복병 7번마 달의 바다란 전력 관심 필요합니다. 9번을 뛰면서 변화가 없어요. 힘에 대한 기본기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행이 좀 깔끔하지 못합니다. 직전의 경주가 취향을 다녀오면서 첫 도전이었는데 좀 참고 타는 모습에도 상당히 강력한 탄력을 보여줬죠. 의지가 좀 약했던 것을 감안하고 6조 자체의 내용은 많이 좋아졌다는 내용이어서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여기선 7번 달의 바다 최대 역습 관심 마필 관심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나짜리 한 마리 안고 가시죠. 안쪽 2번만 원더풀 도납니다. 백판일 거예요. 백판입니다. 주행심 데뷔전 이후의 모습들 자체에서도 인기를 끌 요소는 전혀 없죠. 그런데 마방 자체에서 준비했던 그 모습 자체는 충분히 투지가 느껴져요. 주행심사 이후에 마필 그 훈련을 소화하는 그 과정에서의 스피드감이나 탄력 자체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서울은 마냥 조교가 좋다라고 해서 말이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조교가 좋아진 그 상황에서는 꼴찌 마필도 1등을 하거든요. 이번 원더풀 도나 충분히 그 변화를 보일 만큼의 준비를 해줬던 만큼 이번 원더풀 도나까지 아나짜리 한 마리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경주는 인기 마필 2마리 중에선 11번 에코문 관심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복병권 7번 달의 바다 그리고 2번 원더풀 도나 잊지 않고 챙겨주십시오. 2경주입니다. 1000m 6등급입니다. 역시 1경주와 분할된 미승리마 경주인데 여기서는 뭐 어느 정도 대끼리 자체가 입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안쪽에 있는 2번만 단산 무적과 10번만 린치핀 거기다 10번 린치핀이라는 마필은 31조에서 시작을 해서 휴양 기간 동안 19조로 이적을 했고 주행심사 내용이나 훈련 시 마방의 의지까지 상당히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데뷔전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뭐 다리가 좀 안 좋긴 했었지만 그 부분도 완치가 되는 과정이고 상대도 워낙 약하고요. 10번 린치핀은 이번 경기가 실질적인 데뷔전으로 보시면 되고 19조의 그 관리 능력, 최병구 마주의 마필이라는 거 좀 더 높게 의지를 읽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안쪽 이번 난산무적 같은 경우는 직전의 경주에서는 발주가 좋지를 못했고 상대 마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정상 발주라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는 두 마필의 입상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 틈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인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복병 2두가 있습니다. 6번 투투파이어 1빠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필도 휴양을 다녀와서 서서히 힘이 차고 있어요.
공백전 자체에서도 약간 발주가 늦었지만 전체적인 힘 자체는 기존보다 많이 차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길게 주기를 가져가면서 준비를 해두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상 2도의 마필도 검증이 필요한 구도인데 좋아지고 있는 저 6번 투투파이어 당일 상태 문제 없더라면 최대 목표와 같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전력이고요. 한 마리 더 7번 말키난 마필 기습 가능성 주의하십시오. 스피드감이 연체 좋아요. 말이 이제 천지불건염을 앓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변화를 가는 과정에서 아쉬웠지만 직전의 경주는 완벽하게 땡긴 거거든요. 한번 거리 늘려서 출전을 하고 거리 줄여서 지금 승부를 보겠다라고 지금 준비했던 마방의 내용이라서 7번 말킨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만 3차가 해도 가능성이 있고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만 입상을 해도 이번 경주는 대박 편성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경주 자체는 인기마 10번, 2번 가능성 중에서 10번 리치핀 관심 가져주시고요. 무엇보다 6번 투투파이어, 7번 말킨의 역습 가능성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300m 6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12마리 출전 편성입니다. 이 편성 자체는 백동일이 자세하게 전개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매번 기존의 코리아 방송에서도 전개도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 자체가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성에서 어떻게 전기가 흘러가고 초반이 흘러가고 중반과 직선에서 어떤 마필이 입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특별하게 전기를 초점을 맞춰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그 코너였었죠. 3경주 자체는 전개도로 그 모든 내용 종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경마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이죠. 어느 정도 인기권에서의 옥석은 가려졌는데 누굴 중심으로 가져가야 될지 어떤 마필을 꺾어내야 될지 그런 부분들까지 백동일 전개도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작은 안 되는 마필부터 꺾어내는 거죠. 4번 마 블루 시그널 그리고 바깥쪽 전력들 8번 마 MB비전 9번 마 프로위너 10번 마 BK연이 11번 전설의 보스까지 4번, 8번, 9번, 10번, 11번 4, 8, 9, 10, 11 잘라내고 7마리 접전 기대가 되죠. 자, 전개를 그려볼까요? 1300m 치러지고 있는데 코스 2점 받은 1번 미녀봉이요. 이번엔 좀 더 편하게 선행을 나서줄 겁니다. 안쪽 2번마 제마투지는 이번에는 약간 가담을 하는 선취입에 가담해 줄 거고 3번 플라잉킹즈가 선입권 그리고 5번 신진공주는 약간 처져 있는 선입권 6번 최강헌터가 조이는 운영이 가능한 중석 자체를 갖추고 있고요. 7번 글로벌 히어로도 약간 뭉쳐있는 선입권에서 충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2번 판타스틱 위너가 데뷔전 이어서 이번에 경주 오히려 감고 이 중간권에 있는 마필들에 껴있기보다는 이 12번을 아예 감고 1번 옆을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줄 겁니다. 1번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은 없다라고 장담하고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죠. 1번 미녀봉을 필두로 12번이 있고 그 2선에 있는 선입권의 마필들은 뭉쳐요.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변화를 볼 수 있지만 이 둘의 스피드를 완강히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은 없다. 자신하겠죠. 자, 결론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쪽 안쪽에는 1번마 미녀봉입니다. 능력 미달 처분을 받았던 마필이기도 했지만 이내 빠른 성장을 바탕으로 주행 재검 당시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데뷔전 1300에 도전을 해서 불리했던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도 강한 선행력을 보여줬죠. 물론 1300이 첫 도전임을 감안을 하면 잘 뛰긴 했지만 뒷심 자체는 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중요한데 다행히 상대도 없어요. 압박도 없어요. 준비 잘 된 마필도 없어요. 뭐 이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1번 미녀봉은요. 이 편성에서는 인기도가 구애받지 않고 인기와 상관없이 가장 높게 평가를 해주셔야 하고요. 외곽에 있는 12번 판타스틱 이너도 관심은 크죠. 데뷔전에서 충분히 잠재력을 입증하면서 입상해줬고 직전은 1300m 첫 도전이었잖아요. 최적 선입 이후 결정력이 크진 않았지만 빠른 페이스 경험을 해봤다는 거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미녀봉 밖에는 빠른 마필이 없다는 거 마방의 의지가 크다는 거 그게 제일 크죠. 12번 판타스틱이 강조드릴 수 있고 3번 플라잉킹즈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서 두 마필의 틈을 가장 노릴 수 있는 마필로 적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적으로 선입가담 능력도 없진 않아요. 직전의 경주가 이제 입상했던 모습이 정말 놀라웠던 것은 발주받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충돌받으면서 쳐져버렸거든요. 일반적인 마필로서 그런 처진 전개를 펼쳤을 때 입상권에 올라오기도 힘든데 플랭킹즈는 다시 한번 내측을 파고들면서 마지막까지 탄력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스스로 뛰려고 하랬던 그 의지 자체도 높이 평가가 가능하고 이번엔 게이트까지 좋다. 상대 페이스도 강하지 않다면 이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으로서 3번 플랭킹즈가 가장 적합하다. 잊지 마시고
이번마 제마투지 같은 경우는 파행 때문에 좀 주기는 늘어졌어요. 하지만 원체 힘이 좋은 신예입니다. 마방 자체에서는 이번 영주에서 이제 입상을 시키기 위해서 상대의 병화 위주의 훈련을 돌려줬던 모습인데 성과도 보여주는 성과도 좋고 마방 자체의 자신감도 좋기 때문에 이번마 제마투지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겠죠. 5번 신진공주 나름대로 주폭을 갖춘 신예마, 그리고 6번 최강헌터는 주행심사번은 훈련을 할수록 좋아지고 있는 전력이고요. 7번 글로벌 히어로도 탄력 면에서는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은 싹수에서 확실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표들은 당일 상태에 따라서 선복 가능성도 충분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레이스는 미녀봉을 필두로 이 3두간의 조업에서 압축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안에서 최선의 압축으로 당일 현장 약속된 승리를 드리겠다는 거 백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3경주 전개도 1번 미녀봉을 강조드렸던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전개도 잘 확인하셨죠? 중점적인 내용들 분명히 그 안에서 옥석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300m 6등급 역시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9번마 레인보우파크, 4번마 블루엠버가 인기 1강, 2강을 치를 구도죠. 레인보우파크는 거리가 늘었지만 상대가 약해졌고 4번마 블루엠버는 지금까지 뛰어온 상대가 좋았기 때문에 두 마필이 인기를 끌고 대끼리를 가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 두의 틈을 깰 수 있는 마필이 누군가 변화의 포인트가 느꼈던 마필은 또 역시 존재합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3번마 퍼펙트 엔젤이라는 마필은 주의하십시오. 기본적인 스피드 탄력은 현등을 벗어날 준비가 돼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마필 자체가 최근 두 번의 부진의 원인 자체는 주행 습성 때문인데요. 11월 8일 때도 마필이 발주시 기댔어요. 그래도 주행이 제어가 잘 되면서 입상을 차지했었는데 직전에 기대는 걸 제대로 잡아내질 못하다 보니까 입상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걸 마방에서 잡아내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그 내용, 여기서 전개만 풀어준다면 될 수 있다는 거 3번 퍼펙트 엔젤 잊지 마시고요. 6번만 인디언 추장이란 마필도 실전 변화가 상당히 빠르죠. 이 마필 자체는 데뷔전에서 18년도에 데뷔를 해서 능력 미달 처분을 받았던 전력인데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복귀전에 서서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4조에서 26조 다시 7조로 갔다가 26조로 돌아왔다가 뭐 어수선하게 마필이 이어왔지만 직전의 경주가 이제 마방 이적 이후에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좀 약했던 겁니다. 이제는 마방에서 습성을 알았기 때문에 강공을 펼칠 수밖에 없는 6번 인디언 추장은 이 편성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마필입니다. 자 3경주 인기마 2강구도 4번 블루엠버, 9번 레인보우파크 모두 고만고만하죠.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3번 퍼펙트 엔젤, 6번 인디언 추장 절대로 잊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는 백동일이 준비한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11마리 1600 상당히 어지럽죠. 왜 어지럽냐? 되는 마필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마필들 겨우겨우 고만고만 보였던 그 마필들을 노릴 수밖에 없는 편성. 뭐 9번마 본마타, 5번 천년의 희망 워낙 편성이 약하니까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누가 가장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을 했는지, 누가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성과가 좋았는지 알고 붙으시면 상당히 재밌게 풀어나가실 수 있는 구도예요. 배당을 가지고 배당적 가치를 가지고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고 내용에 대한 확인이 끝나 있는 경주인 만큼 초반부 승부처 5경주 중고배당 포커스 강력하게 맞춰져 있는 구도이니까요. 준비된 내용 확실하게 현장에서 상태까지 확인하고 자신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초반부 승부처 마수거리 5경주 자신 있는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 역시 5경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추천을 드릴 경주입니다. 5경주는 중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추고 붙어보는 경주라면 6경주 자체는 인기권에서의 옥석을 어떻게 가려내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구도입니다. 무엇보다 안쪽 3번마 킹덤보, 바깥쪽 9번마 골든 위너, 그리고 또 외곽에 있는 11번 블루퍼 워낙에 상승세가 막강하죠. 이 3두 안에서 누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만 정확히 해주시면 해나갈 수 있다면 적중은 기본이에요. 어떤 마필을 강하게 보고 어떤 마필을 약하게 봐야 하는지 그거 백동일이 잡아드릴 겁니다. 전개에 대한 내용, 마방의 의지에 대한 내용까지 또한 최대 복병에 대한 가치까지 논할 수 있는 경주인 만큼 5경주 이어서 6경주 자신 있는 승부 확실하게 승리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의 금요경마는 5, 6, 7 다이렉트 승부예요. 모두 중반부 이후에 때려먹을 마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7경주도 연속 추천 경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연속으로 간다는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노려야 될 가치 있는 마필들이 포진돼 있었던 경주들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 자체는
자, 안마란정 경주로 이제 10마리가 나오는데 스피드의 강점을 가진 전력들이에요. 무엇보다 백동일이 가장 자신 있는 전개로 풀어가는 경주입니다. 누가 전개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누가 전개에서 밀렸을 때 불리한지 매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7경주 자체에서는 그 마필의 능력까지 전개까지 모두 끝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아방의 내용까지도 의지까지도 확인되어 있는 만큼 이건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때려 먹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 백동일이 정확하게 때린다는 약속 드리면서 7경주 강한 승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준비된 모습 7경주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는 약속 드리고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m 국산 5등급으로 치러집니다. 역시 기존의 마필들, 눈에 띄는 마필은 2두죠. 7번 오아시스걸, 그리고 바깥쪽 10번만 영성브라보. 오아시스걸은 2세 안말치고는 빠르게 성장을 구가해 나가고 있고 상대들이 뭐 강하진 않았지만 이번 편성 승급전도 강하지 않은 만큼 가능성은 있고요. 10번 영성브라보가 그래도 띄워주는 주폭 면에서는 같은 2세 마필 중에서는 좀 더 가능성이 높죠. 이번 경기도 대끼리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좀 50% 이상은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 또 이번 편성 깨질 수 있는 마필 찾아야 하잖아요. 첫 번째 마필 4번마 국민스타입니다. 예전에 김태경 기수가 이 마필을 직접 고삐를 잡고 열심히 준비해서 성과를 보인 적도 있었었고요. 이성재 기수가 기성을 해서 이제 1300m에서 다시 한번 입상을 이어왔던 전력이기도 해요. 약간 끄는 습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인 주봉은 상당히 강합니다. 좀 다리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다리 치료 때문에 출전 제외도 됐었었고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상태를 끌어올렸었는데 공백전은 가볍게 상태 점검한 거고요. 이번에는 힘이 꽉 차 있어요. 이 편성에서 4번 국민스타 역습 선두권 선의까지도 이 마필 반드시 열어주시고요. 자, 외곽에 있는 9번 레이싱 갤러퍼란 마필도 재밌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역시 1300m의 두 번의 경주 입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피드감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전력이고 이번 이 마필은 이제 23대로 이제 10월달에 이적을 하고 나서 직전이 첫 도전이었습니다. 첫 도전에서 좀 가볍게 운영을 했는데 1300m에서는 충분히 스피드감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무엇보다 해보려는 의지도 느껴졌고 병합 훈련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에서 앞선 나설 수 있는 레이싱 갤러퍼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8경주는 인기마 두두의 사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좋아지고 있는 3번 국민스타 그리고 9번 레이싱 갤러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당일 상태까지 점검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는 인기권 2강이 눈에 띄죠. 안쪽에 있는 1번은 라운시저스, 8번은 에이스붐. 라운시저스는 능력 미달 처분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8번은 에이스붐은 안말치고 호흡기가 좀 안 좋았던 마필인데 그거를 공백전에서 더군다나 공백전이 승급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를 이어가고 있죠. 근데 두 마필 모두 가능성은 있지만 1번도 파괴력은 적고 8번은 이제 부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매번 쥐어짜는 모습이어서 틈이 분명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틈을 깨줄 수 있는 마필 누굴까요? 첫 번째 마필 안쪽 2번 베가선더입니다. 4번을 뛰어서 4번 모두 입상이에요. 스피드감도 좋지만 기본적인 힘에 대한 여유도 굉장히 강한 전력입니다. 7월달 이후에 좌측 다리가 좀 좋지를 못해서 종창질환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충분히 쉬면서 마필을 끌어올렸습니다. 재검 당시에도 훈련 당시에도 여유감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이라서 이 일일 틈을 깰 수 있는 준비를 마친 2번마 베가선더 내용 좋은 만큼 잊지 마시라고 강조드리겠고요. 한두 더 안쪽에는 3번 미호죠. 김태경 기수가 계속해서 이 마필은 동료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전력이고 좀 기복이 심해요. 뭐 능력 미달도 처분도 받기도 하고 뭐 단거리, 중거리 띄워주면서 입상을 하다가도 뭐 좀 떨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기복은 심하지만 꾸준한 장점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 이번 경주도 정말 김태경 기수가 지난주부터 공을 들여 훈련을 했어요. 성과도 상당히 우수했던 모습이고 이 편성 자체에서도 전개 자체도 상당히 나오는 모습이어서 의지 보였던 3번 미호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인기권 2강구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틈을 깰 수 있는 전력도 2번 베가선더, 3번 미호 다시 한번 체킹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분명히 변화를 볼 수 있는 전력들인 만큼 관심 가져주시고 자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10경주 1800m로 치러지고 있고 총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좀 정리는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기권에서의 이제 약간의 혼전 구도예요. 안쪽 1번만 매직 플라잉부터 4번 파인 트러펫 5번 블루댄서, 6번 영광의 파티 바깥쪽에서는 미스펙터 정도가 우선 관심권인데 이 경주의 이제 장점 자체는 뚜렷한 강자가 없다는 겁니다. 엇비슷한 마필들의 능력이 있었을 때는요 누가 더 내용이 좋은지 누가 더 준비에서의 성과가 좋았는지가 모든 것을 갈아엎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전개나 능력 모두 마필 자체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배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 편승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거, 정말 자신있게 준비한 경주니까요. 후반부 당일 마무리까지 통화해보고 내용 확인하고 상태까지 확인하면서 실수 없이 승리 전달드릴 10경주, 백동일의 메인 아울트 10경주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 1400m 2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1등급에서 중하권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1번마 그레이트록과 10번 쿠바의 열정이 강한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구도입니다. 동반 입상 가능성 반 정도, 반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1번 그레이트록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호흡기가 안 좋았던 것도 최근에 많이 순치가 됐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심한 마필, 양념 마필과 심하게 충돌을 받는 과정에서도 마필 스스로 뛰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코스라면 관심이 필요하겠죠. 10번 쿠바의 열정도 뭐 선행 가면 더 좋고, 선행 못 가고 이산 외곽만 타도 이편성은 가능성은 있고요. 두 마필 모두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열어두어야겠죠. 하지만 두 마필의 틈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궁금하신 게, 이 마필 틈을 깰 수 있는 마필이 누군지를 찾는 게 제 임무잖아요. 안쪽에는 이 2번마 철비가 첫 번째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절대로 아니에요. 데뷔 초부터 순발력을 띄워줬던 전력이기도 한데 마필 자체가 초반에 힘을 써버리면 뒤측상에서 힘을 써지를 않다 보니까 습성을 점차적으로 바꿔가면서 추위권의 모습으로 좀 변모를 해왔던 전력이죠. 대상 경주에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고 직전의 경주도 의도적으로 처져 있는 전개 속에서 한번 흐름을 경험해 봤는데 충분히 된다는 것을 입증해 줬어요. 이번에는 패턴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고 마필 상대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입맛 철비 최연경 기수의 스무스한 마필을 끌어내는 유연성이라면 이번 경주 50일의 감량 조건 충분히 갖추 있습니다. 내용 좋아요. 이번 철비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한두 더 오히려 이마필이 여기서 아나짜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마필 자체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사고 칠 수 있는 6번 아르카디아 안말치곤 강자예요. 2등급에서도 충분히 강자의 변모를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이고 이마필은 선행도 되고요. 선입도 되고요.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취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무거웠던 부중 때문에 고생을 했던 거고 직전 경주는 1400거리 첫 도전이라서 좀 가볍게 절대적으로 적응의 주안점을 뒀던 마필입니다. 그런데도 마필 스스로 뛰는 그 주행이나 안정감은 역시 지켜줬던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훈련을 올려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성과 정말 좋습니다. 베스트에 가깝도록 상태가 올라왔기 때문에 11경주에서의 아나짜리 복병은 6번 아르카디아 절대 잊지 마시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인기마 2두의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지만 여기서는 주목하실 2번 철비 6번 아르카디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금요 경마 마지막 경주 마무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혼자 개인 방송을 찍은 지가 처음이고 좋은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도 약간 어수선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알찬 내용을 채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대끼리를 아예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대끼리는 다 버리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 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저 대끼리 깜빡깜빡 깨줄 수 있는 그 마필이 누군가를 찾아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마필들 분명히 선전해 줄 겁니다. 금요 경마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토요 경마 1호 경마에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팬 여러분들 금요 경마도 승리하십시오.